약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대신 연대해서 기득권 엘리트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선동하려 드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편을 갈라놓고 정작 자신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속상해요. 진보와 보수는 편을 갈라 싸우기 바쁘고 일부 유튜버들은 거기에 기생해서 해장국 팔아 돈 버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분열되고 다툴수록 그들이 제공하는 해장국도 더 잘 팔리니까요. 그 어디에도 국민들은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라는 덫에 걸려 서로 대립하는 대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말로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4 세대라는 말을 그저 힘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청년들, 그리고 그 청년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힘겹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지금 현실에 대해 뭐라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과거 여권의 한 인사는 20대 청년들의 분노와 참여를 기반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그들이 보수화되었다고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해서 욕을 먹은 적이 있죠. 이번에는 야권의 한 후보가 논리도 없고 무지하다는 이유로 3040을 싸잡아 비판하다 제명됐습니다. 3040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참 불쾌합니다. 아무튼 자기네 편이 아니라 생각하면 적으로 돌리는 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오직 자기네 지지자들만이 국민이고 나머지는 모두 적이 되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처럼 집값이 급락할 수 있으니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보유세 폭탄이라니 강남 마용성 부글부글이라는 기사도 보이네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 국무총리마저도 얼마 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수요자가 다른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면 고통을 받게 되니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야당 인사들이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현 정부 실세의 입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니 참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결론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보유세 현실화를 뒤로 늦추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도 풀어 그들의 손에 폭탄을 넘기자는 얘기죠. 참 황당합니다. 부자들이 돈 잘 벌 때는 가만히 있다가 부자들이 어려워질까 발벗고 나서서 걱정해주는 애국 언론들과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네요. 그들에게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주거 문제로 힘겨워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일부 부자들이 어려운 것은 너무 걱정이 되나 봅니다. 저는 집값이 폭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는데 집값만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 역시 말이 되지 않죠. 실제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길게 보면 딱 물가 상승률만큼 집값도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급격한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확연히 둔화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랜 기간 디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집값 상승세도 확연히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경우 2014년 가을부터 올 초까지 쉼없이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동안 상승한 결과 이제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서울 아파트의 절반이 9억 원을 초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집값 상승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집값 상승의 속도와 기울기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빚내는 것이 한계에 다다르니 영혼까지 끌어와야 하는 지금 상황이 결코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연 지금의 집값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태인가요? 아니,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부의 양극화, 자원의 왜곡과 낭비, 근로의욕의 상실, 결혼 포기와 저출산,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안들을 따라가 보면 어김없이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가격 폭락이 아닙니다. 가격의 정상화,
아니,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이 조금은 줄어들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수준까지 되돌려지도록 그냥 지켜보자는 겁니다. 벌써부터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한다면 집값의 안정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겁니다. 끊임없이 올라야 한다는 논리밖에 안 되죠. 부동산 부자들과 다주택자들, 그리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디어들은 폭등장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은 사유화하고 하락장에서 발생할 위험은 사회화시키는 것이 체질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익의 사유화와 위험의 사회화는 우리 공동체에 치명적인 해악이 됩니다. 물론 집값이 떨어지면 제가 보유한 집값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울 수는 있겠죠. 기분은 좀 안 좋겠지만 그게 당장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내가 살 집이니 당장 팔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주거는 소비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뜻이죠. 집값이 오르면 결국 거주에 필요한 비용도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내 집 한 칸 유지하기 위해 등이 휜다면, 그래서 삶이 위협받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간다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진보와 보수인가요? 아니면 가난한 부모 세대와 더 가난해질 청년 세대인가요? 남과 여로 갈라져 서로 헐뜯고 싸워야 하나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어 조금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만 하나요? 모두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고 대립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논리에 매몰되어 있다면 진짜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권력을 독점하고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불을 대물림하는 진짜 적들이 웃고 있어요. 그들이 조장하는 정치 논리에 함몰되어 편갈라 싸우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정권을 잡으면서 정치인들은 계속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상당수가 강남에 살면서 수십억 원의 재산을 신고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쉽게 취업을 하고 부를 대물림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청년들이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학자금 대출을 조금이라도 적게 받기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대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취업이라는 좁은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노량진 고시촌으로 몰리고 인턴직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춘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 홀로 버텨내기에는 너무 힘겹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을 대변해 주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춘들이 너무 외로워요. 그러니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의 힘이 되어주세요. 그들이 바로 누군가의 아들이고 또 딸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정치권이 던져준 떡밥을 두고 국민들이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동안 정치권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기득권 엘리트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지위와 부를 차지하기 위해 그들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녀가 서로 다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사회적 약자들끼리 다투나요? 정치권이 던져준 여성할당제를 두고 서로 대립하는 동안에도 청년들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만 갑니다. 정치인 중에 20, 30대가 얼마나 되나요? 누구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분노는 사회를 뒤흔드는 커다란 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서로 싸우라고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대다수 청년들이 취업, 결혼, 육아조차 포기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누군가는 스펙분마시를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대놓고 청탁을 해서라도 자기 자식들 앞날에 고속도로를 깔아줍니다. 그걸 왜 못 보시나요? 정규직이 내 목 조금 더 지키기에 몰두하는 동안 누군가는 언제 잘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냅니다. 또 누군가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스크린도어 앞에서 작업하다 쓰러져 갑니다. 해고는 점점 쉬워지는데 실업에 대한 안전망도 재취업을 위한 대책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눈앞에 작은 것들을 두고 아웅다웅 하는 동안 삶은 더 고단해져만 갑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곰이 설 땅이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근로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을 우리는 왜 보지 못할까요? 좌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는 진짜 좌도 또 진짜 우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수인 척 하는 정치인들과 진보인 척 하는 정치인들만 존재할 뿐이죠.
한 줌의 권력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기득권 엘리트들만 있을 뿐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우리 삶은 늘 제자리를 맴돌 뿐이죠. 전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느라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노인, 청년 할 것 없이 모두 힘겨워졌습니다. 자꾸만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좌우 어느 쪽이냐는 질문일 겁니다. 저는 편 가르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눠 싸우는 대신 우리 편이 되면 안 되나요? 내 편이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눈 감아주고 상대편이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태클부터 거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금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득권 엘리트들의 문제는 그들이 누리는 풍족함을 너무 당연시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많은 특권을 누리는 생활이 일상화되다 보니 각종 편법들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늘 그래왔거든요. 반대로 무언가를 가져본 적 없고 누려본 적 없는 대다수 국민들은 부당한 대우와 손해 그리고 희생을 당연치 여깁니다. 항상 덜 가졌고 희생을 강요당했거든요. 못 가지는 것이 공기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저항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자꾸만 무기력해집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그냥 굳어버리면 변화는 요원할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모든 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삶이 자꾸만 힘겹게 느껴지나요? 만약 대다수의 사람들이 삶이 힘겹다 느끼고 있다면 그저 개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까지 갈아놓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경쟁으로 모든 것이 소진되고 결혼과 출산은 아예 엄두조차 안 난다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면 그건 더 이상 개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좀 더 살기 좋게 만들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고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정치인들의 문제입니다. 죽어라 일하고 아무리 돈을 모아도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개개인에게서만 해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야를 넓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시스템과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정치가들에게로 눈을 돌려야만 합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공기의 질이 낮아진 사회에서는 마스크가 개개인을 어느 정도 지켜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스크에 만족해하는 개인들이 늘어갈수록 위험은 오히려 더욱 커집니다.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사회가 오염되어 가는데 모두가 각자 도생에만 몰두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어쩌면 마스크로는 부족해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만 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오염된 사회에 있는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미봉책에만 몰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원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은 부를 세습하고 권력을 세습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자리까지 세습하기 위해 국민들이 정신없이 편을 갈라 싸우도록 갖가지 프레임을 던져줍니다. 그 속에 갇혀 편을 갈라 서로 싸우는 사이에 그들의 불법과 편법들이 조용히 묻힙니다. 기득권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힘없는 개인들의 각성이고 또 연대입니다. 국민들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고 연대하기 시작하면 기득권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투표일 수 있습니다. 정치가 꼴도 보기 싫을수록 더욱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코로나 사태에 쏠려 있는 동안 투표일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자기 이익이 아닌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줄 사람을 뽑으세요. 정권을 심판하겠다 혹은 정권을 지켜내겠다라는 거창한 말을 믿지 마세요. 다 뻥입니다. 편가르기를 해서 자기가 이번 기회에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뜻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둥,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둥 하는 말도 다 뻥입니다. 그런 거창한 구호만 남발하는 사람들 치고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행동을 보고 판단하십시오. 선거 때만 고개 숙여 인사하고 권력을 쥔 후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표를 줘서는 안 됩니다. 어느 편에 서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편가르기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치인 말고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들을 선택하시라는 뜻입니다. 정당을 보고 투표하지 말고 사람을 보고 투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약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대신 연대해서 기득권 엘리트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좌편향 혹은 우편향 되어 스피커 역할을 하는 언론 혹은 유튜브 채널들이 많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도 그분들이 해주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들에서 속 시원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그 채널들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곰곰이 되짚어 보세요. 주로 상대방 비방하고 욕하는 내용들 뿐이죠. 그분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기네가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대로라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만 많으니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 채널이 조금 더 성장해서 영향력이 생기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제 역량이 부족하기도 하고 채널의 성격상 성장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영영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아 선거를 앞두고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욕을 먹거든요. 혹 주변에 정치에 염증을 느껴 투표하러 안 가시겠다는 분이 있다면 투표를 독려해 주세요. 혹시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투표하러 가세요. 그리고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